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분담 비율인데요. 세종시는 50대 50을, 교육청은 70대 30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분담 비율을 5대 5로 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8년 동안 급식비 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식품비를 지원해왔고, 교육청에선 나머지 식품비 일부를 비롯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내년부터는 급식비 총액이 아닌 식품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식 관련 인건비 전액을 교육부가 지원해오고 있다는 걸 시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한해 5대 5 비율로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학부모 부담 경비는 식품료만 남는 셈인데, 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시와 교육청이 기존에 우리가 협약했던 대로 5대 5로 분담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무상급식비 분담 기준에서 제외할 사항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교육부 지원 예산이 조리 종사자 인건비로만 집행하도록 명시한 목적 지정 교부금이 아니란 겁니다. 특히 세종시의 주장대로 분담 기준을 바꿀 경우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100억 이상 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의 제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149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육기관 설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종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는 교육청이 한 발 물러나 급식비 총액의 5대 5가 아닌 식품비에 한해 7대 3 비율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자는 중지안을 제시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세종시 학교급식비 총액 706억 원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408억 원. 세종시의 주장대로면 각각 204억 원씩 분담하면 되지만 교육청의 제안대로면 286억 원과 122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시는 204억 원만, 교육청은 122억 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머지 식품비 82억 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당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와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 세종지부 임원진이 교육발전을 논의하는 약식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성향이 다른 두 단체가 처음 만난다는 자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실, 전교조 임원진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 등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세종시당의 제안에 전교조가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정당과 진보 교원단체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점에서 만난 전부터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간담회는 어느 한 가지 주제가 아닌 현재 세종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금지에 대한 입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공론화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교원 감축에 따른 공교육 질 저하,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도입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최근 시청과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세종시 지정에 대해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특권 학교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특권의식을 갖고 이런 집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교육 내에서 기존에 하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교육 선택권을 가진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적극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2조 3,8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안전망 강화 등의 재정 운용 방향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 3,800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400억 원, 약 1.7%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불확실성과 회복세가 이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심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근래의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끝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민선 8기 5대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문화 분야에선 내년 8월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K컬처 지역 박람회가 눈에 띕니다. 또 천안이라는 지명을 지은 고려 태조왕건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유량동에 태조왕건 기념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테마가 함께 숨쉬는 품격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로 개발해서 고려 왕국의 시조가 아끼고 꿈을 담았던 우리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재조명하고 관광 활성화의 전진 기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성안 종축장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13개 산단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천안 사랑카드의 10% 캐시백 정책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빵의 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의 베이커리 산업특구 지정도 앞당길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 달 21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장과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아산 지역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최종 후보지로 대구 달성, 경남 창원과 함께 선정된 아산시. 다음 달 2일 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의 아산 지역 현장 실사를 앞두고 박경규 아산시장과 김희영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찰병원 아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흔들림 없이 약속대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립경찰병원의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켜져야 하고 약속된 공공의료 정책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산시가 제시한 경찰병원 분원 부지 인근에는 경찰 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등 경찰 종합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 연계성도 좋을 뿐더러 KTX와 고속도로 등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아산 건립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경찰청 소유인 만큼 혈세 절약은 물론 기반 시설이 완비돼 있다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도시와 달리 부지 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도 진작에 완비되어 있어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중부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최적지라며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중부권에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된다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모두 550병상 규모로 약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지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토부의 산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성 예정지 원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이 나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주민대책위를 비롯해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세종시당, 가톨릭 대종교구 생태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 종교계가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넘게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예정지역 주민들은 이번 공동대책위 출범을 반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뜻을 같이 하는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동대책위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변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상을 받아도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체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결국 고향인 세종시를 떠나게 될 거란 겁니다. 또 예정 지역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되는 등 생태 환경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 성남시 대장동 사례와 같이 투기 세력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들, 시행사와 건설사만 떼돈을 벌 계획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제 주민들도 보상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졸속적인 스마트 산단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소가 될 스마트 국가산단. 조직화된 반대 움직임 속에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천안시가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터널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과 버스, 트럭의 3중 추돌 사고.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버스 승객들은 유리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앞에 정체가 있어서 서행하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제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제 차량이 염산 운반 차량인데 밸브가 파손되어 염산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119 상황실과 고속도로 순찰대 등 유관 기관들에게 사고 내용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각 기관은 미리 조율된 업무 분장에 따라 도로 차단과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합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훈련은 사고 차량 이동과 누출된 유해 화학물 복구, 잔류 오염도 측정까지 마무리되자 종료됐습니다. 2022 재난대응 안전훈련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풍세 졸음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훈련에는 21개 기관 110여 명이 참여했고 헬기와 구급차, 방역차 등 장비 44대도 동원됐습니다. 초동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아마 그런 훈련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초동조치 상황이 제대로 된다면은 아마 그 인사사고나 재난 피해가
그만큼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서 항상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지하게 모든 면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도 빈틈없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무장의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던 아산배방 월천도서관 설계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공사 입찰에 들어간 시는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월천도서관 건립사업. 당초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설계에 들어갔지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이른바 BF 인증이 인증기관의 인증 포화로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BF 인증이 완료되면서 월천 도서관 설계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에 나선 아산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에는 모두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서관에는 복합 문화 공간을 비롯해 영유아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히 도서관 반경 1.5km 안에 학교 5곳이 있는 만큼 청소년 공간 특화 도서관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배방 월천 도서관 준공은 오는 20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식 개관은 준공 2달 뒤인 6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역 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첫 수상의 영예는 천산북로의 박미라 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천안 문학상의 수상자인 박미라 시인입니다. 수상의 영예를 가져다준 작품은 천산북로 등 3편. 심사위원들은 발표된 모든 시편이 고른 완성도를 유지했다며 천안 지역 등단 작가 100여 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박 시인을 꼽았습니다. 박미라 시인은 지난 199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시작으로 충남시험 문학상, 서귀포 문학상 등을 거머쥐었고 지금까지 7편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지원 사업에 2차례 선정됐고 대학 강단 등에서 시 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을 계기로 회원들이 더 열심히 쓰고 더 좋은 작품으로 천안문학에 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에 초석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고, 개인적으로는 고향에서 주는 상, 동인들이 주는 상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조금 더 열심히 쓰라고. 천안 문학상 제정으로 지역 문인들의 활동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창립된 천안 문인협회는 연 2회 천안 문학을 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의 구심점인 천안 문학관은 상설 전시와 자료방, 소중의 동화 작가의 아동 문학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교약 프로그램과 문학 강좌를 통해 문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하는 그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향유하는 시민들 간의 어떤 접점, 그런 촉매 역할, 이것이 문학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편 천안시는 현재 임시시설인 천안문학관을 정식 개관하기 위해 이전 대상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특별한 작은 도서관이 아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의 이름조차도 이순신 장군의 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난중일기 교주본의 첫 장. 어머니를 떠나 2번이나 남쪽에서 서를 세니 간절한 회한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으로 어머니를 하늘로 표현한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의 효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32세에 부가에 급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지부터 백이 종군 중 선조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지까지
이순신 장군의 걸어온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아산의 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난중일기 해석부터 전쟁에 사용됐던 각궁 등 유물 사진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담아냈습니다. 묵과급제, 두 번째 복지, 세 번째 전쟁, 이런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유물 사진을 테마별로 전시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감명을 받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열게 된 작은 도서관. 명칭도 이순신 장군의 자를 따다 여해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해라는 이름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해라는 이름은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너여와 화해할 해자를 써서 여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전 이외에도 여해 도서관에서는 난중일기 낭독회와 북아트, 거북선 만들기 등을 통해 이순신 장군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 자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순신 장군의 뜻을 가슴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여해 작은 도서관. 지금 일으킨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돼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